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에나스르 거리. 우리말로 성공이라는 뜻을 지닌 이 거리에 가면 특별한 식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안 요리 붐을 일으키며 인기몰이 중인 이 식당엔 이색적인 요리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사장이자 요리사인 나현정 씨. 젊은 동양 여인이 선보이는 생소하지만 매혹적인 요리에 손님들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It's really good and I like salmon very much. I like the decoration and the Asian atmosphere. Some others are not always, you don't find really like the authentic taste of Thai or even Chinese food in Tunisia this much. So this is one of the only addresses really. 이국적인 아시안 요리로 튀니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나현정 씨. 그녀는 대체 어떻게 튀니지에 오게 된 것일까? 트로이카에서 국제 봉사 활동을 모집하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리 분야를 뽑는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튀니지 지중해 일조량이 1년 중에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해산물,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한 나현정 씨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조리부에서 일을 하던 중 봉사단의 지원에 2년간 튀니지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시장 조사를 했다는 나현정 씨. 직접 창업을 해보기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면 된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호텔에서 시장조사차 가봤는데 맛도 형편없고 플레이팅도 형편없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싼데 장사는 잘 돼요. 요 정도면은 내가 하면 되겠다. 튀니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라고 해봐야 총 200명 남짓. 주 고객층은 튀니지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낯선 아시안 요리를 내놓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7월 중순에 오픈해서 넉 달 만에 초기 투자금을 다 회수했어요. 오픈했다. 난리가 난 거야. 거기 오픈 주방인데 들어가 봐라. 거기 아시아 여자애가 거기서 셰프로 있다. 소문이 금세 나죠, 여기 입성에서. 올해로 창업한 지 만 5년.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식당 경영도 직접 하는 데다 직원 관리까지 하다 보니 나현정 씨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오늘요? 평소 그냥 주말 나오는 매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저 바빠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양호한 편이에요. 진짜 정신없을 막 뒤에 애들 신경도 못 써주죠, 막.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아랍 문화권을 지닌 튀니지에서 27 어린 여성 요리사의 창업은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처음에 할 때 약간 걱정했죠. 이렇게 크게 판물렸는데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분명히 하죠. 준비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한국보단 적게 들어요. 그럼요. 물가가 싸니까 한국보다 확실히 적게 들고 셀프 하는 거죠, 셀프. 그때 어리니까 막 나이 어리니까 막 페인트질 막 셀프로 하고 막 인테리어 대나무 사다가 화분에다 막 다 꽂고 막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매일 오전 출근하기 전이면 시장부터 들르는 나현정 씨. 신선한 제철 식품을 요리에 활용하기 위해 장사에 필요한 식재료는 그날그날 눈으로 직접 보고 선택합니다. 신이 내린 햇살을 지닌 지중해의 나라 튀니지엔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제철 과일이 풍부합니다. 지금 완전 제철. 한 킬로요? 키로.
국경의 40%가 바다인 튀니지. 다채롭고 신선한 해산물 역시 풍요롭습니다. 네, 이용을 주시면 만드죠. 다양한 식재료들을 통해 요리에 영감을 얻는다는 나현정 씨. 매일 아침 장을 보는 이유입니다. وانا اللي يعني السلعه اللي قاعده عندي حاجه يعني حاجه ليكس. 나현정 씨는 장을 보며 그날의 메뉴를 정합니다. 손님들에게 늘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 참치가 좋아서 참치 좀 샀고요. 새우 조금 샀고 야채 종류 좀 샀고 원래는 조금 대하를 좀 살려고 그랬는데 상태가 그게 좋진 않아서 그거는 내일 다시 한번 와보려고. 식재료뿐 아니라 식당에 필요한 모든 물품까지 직접 구입하는 나현정 씨. 한국과는 다른 배송 시스템에 스스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배송은 한국처럼 이렇게 업체가 배송 약속도 잘 안 지켜요. 한국은 정말 화요일 날 새우 20kg 배송. 예, 뭐 10시까지 갑니다. 여기는 11시, 12시 안 와. 사장님 오이세요. 지금 새우 급한데. 지금 차 고장 나가지고 지금 못 가서 생겼는데 내일 갈게요. 뭐 약간 이런 케이스? 장을 보고 식당에 오면 오전 11시 30분. 서둘러서 점심 장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 메뉴를 정하기까지 무척 고심했다는 나현정 씨. 신선한 채소나 과일, 해산물은 풍부하지만 아시안 요리에 쓰이는 양념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식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간장 산지 잘 몰라요. 대추장, 고추장 고사하고 뭐 중국 식품점 이런 거 없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로컬 재료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 튜니스 시내에 시장은 다 가봤어요. 튜니스 시내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아시안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나현정 씨 식당. 최근 튀니지에서도 건강식으로 유명한 동양의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중해의 풍요로운 식재료를 이용한 이색적인 아시아 요리는 독특한 풍미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We love sushis a lot actually, so it's a very nice place to eat sushis here, and the dishes are very nice in general. Okay. 나현정 씨 식당이 튀니스 시내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개방형 주방. 일명 오픈 키친으로 불리는 주방은 식당을 찾은 손님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 보면 이게 그 마케팅의 일종이죠. 이게 저를 보여주는 거죠. 노출시키고. 네. 개방된 주방은 위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게 합니다. Le seul restaurant, c'est le Bambou qui a un espace ouvert. On peut communiquer avec le chef, les ingrédients qu'on aime, qu'on n'aime pas. La commande, on peut la passer directement avec le chef. 나현정 씨의 식당 메뉴판엔 한식, 일식, 중식, 태국식 등 다양한 아시안 요리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뉴를 한식으로 국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식으로만 가기에는 시장성이 너무 좋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고 굉장히 폭이 높고 한류를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 티네이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컨셉이랑 너무 다르고 일단 시장성 잡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면서 이슬람 문화를 지닌 나라.
그리고 오랜 시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 독특한 색을 갖게 된 튀니지 사람들. 나현정 씨는 그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시를, 날 요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진 않아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 친척이랑 자기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한 6명이 같이 왔는데 3명은 거기 좀 약간 거부감이 있거나 맛이 익숙지 않아서 조금 소극적이에요. 다른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반부에 오면 다 있어요. 왔을 때 메뉴 선택에 좀 제한이 없는 편이에요. 인테리어 역시 고급스럽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소품 하나하나 나현정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현지 물가에서는 굉장히 비싼 편이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이제 상류층, 중상류층 트윈 사람들이 많이 오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생각하는 고객층 타겟을 정확히 잡고 가야죠.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죠. 현재 나현정 씨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9명. 대부분 3년 이상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호텔 플라스에도 호텔 루타 센테 나히르 꼴로 fuoco o spatio hotel gadi piquets un autre tu veux quoi tu mets un enchaînement. 이직률이 높은 튀니지에선 한 곳에서 몇 년씩 일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J'apprends plusieurs choses. La ponctualité, responsabilité, Ah, ça est. et la gentillesse aussi par rapport à notre patron, pas comme toi. Quand je commence mon premier stage, c'était difficile d'apprendre la cuisine asiatique. Nouveaux ingrédients, nouvelles choses, nouveaux menus, tout presque Ouais, c'est tout vrai. c'est différent. Petit à petit, j'apprends la cuisine asiatique avec notre chef.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겐 다른 식당에 비해 급여도 높게 주고 손님들이 주고 간 팁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나마 이제 고맙고 다행인 거는 매출이 하락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것도 이제 감사한 일이죠. 이 경쟁이 심한 이 외식업계 속에서. 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나현정 씨는 긴 하루를 마감합니다. 일요일 오전. 일주일 중 나현정 씨가 유일하게 쉬는 날입니다. 휴일인데도 바삐 어디론가 가는 나현정 씨. 일요일인데 어디 나가세요? 안 쉬시고? 네, 거의 쉬는 날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제 좀 새로 생겼다는 레스토랑, 혹은 뭐 카페, 제과점 뭐 이런 데도 가고요. 새로 생겼다는 데는 거의 가봐요. 오늘의 목적지는 최근 새롭게 인기몰이 중이라는 튀니스 근교 바닷가에 위치한 브런치 전문 식당. 우선 제일 잘 나가는 메뉴를 여러 가지 주문해서 맛을 봅니다. 특별히 뭐 특출나게 스페셜하지는 않은 것 같고 레스토랑 자체도 좀 클래식하고 저는 좀 트렌디하고 이렇게 좀 캐주얼하고 굉장히 이런 데인 줄 알았더니 바닷가 앞에 그냥 경치 좋고 클래식한 뭐 이런 집이네요. 네.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가면 나현정 씨가 꼭 둘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곳 저곳 꼼꼼히 살펴봅니다.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화장실 인테리어 진짜 중요해요. 독립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테리어를 좀 보는 편인데 저는 여기 도마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도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이런 여기 밧줄로 인테리어 한 것도 특이하기도 하고. 다음 행선지는 앙드레 지드가 자주 찾았다는 시디부 사이드. 이른바 튀니지안 블루를 사용한 전통 가옥들의 색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는 나현정 씨. 변화의 속도가 빠른 외식업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늘 새로운 자극을 받고 유행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트렌디한 메뉴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돼요. 계속. 인테리어 한 2년, 3년 되면
조금씩 계속 바꿔줘요. 뭐 그릇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크게 열리거든요. 거기는 빠지지 않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식기 종류, 그릇 종류 이런 거 다 매입해줘야 되고 심지어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도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가요. 점심 영업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기 전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고 나현정 씨는 요리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SNS 이제 홍보용으로 처음에 이제 재미로 한두 번 찍다가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나가는 메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좀 좋죠. SNS를 통해 자스민 혁명을 널리 퍼뜨렸던 튀니지는 인터넷 보급률이 아프리카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SNS 홍보 효과는 빠르고 즉각적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고 특히 캘리포니아 롤이 특히 맛있었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리뷰면 좋은 리뷰도 보여주지만 이런 나쁜 리뷰도 오면 이것도 다 보여줘요. 저희 직원들한테 웨이터들한테 다 그날 서비스한 거. 왜냐면 이런 SNS는 그 손님들 얼굴이 뜨잖아요. 그럼 손님 뜨면 직원들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 셰프 그때 22번 테이블 그 손님이다. Bonjour madame. Bonjour, ça va? Ça va, c'était bon votre déjeuner ou pas? Ouais, voilà. J'ai apporté le votre dessert. Pendant la Ramadan, c'était très bien. Encore. 나현정 씨는 늘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소통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Aussi, j'ai vu que vous avez mis et toutes les choses aussi. Toutes les choses sont bonnes, mais toujours. 입소문이 굉장히 금방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야 나 그 지난주에 가봤는데 별로 안 싱싱해. 그거 별로 맛없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선물이 정말 금방 나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성에겐 보수적인 분위기의 아랍 국가. 기댈 만한 연고도 없는 낯선 곳, 낯선 언어. 과연 나현정 씨를 도전에 이르게 한 그 힘은 무엇일까? 제 능력이 특출나서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네요. 한국에는 제 또래 친구들, 조리사들 능력이 정말 월등하잖아요. 근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은 많이 해요. 여러 젊은 사람들. 생각. 유럽에서 호떡을 팔았더니 잘 된대. 나 가볼까? 생각은 해요. 생각은 힘이 없어요. 행동해야 돼요. 와야 돼요. 가슴에 품고 있는 뜨거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나현정 씨. 현실에 안주해서 정체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다는 그녀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앞으로요? 여기 글쎄요, 반부를 막 30년, 40, 막 20년, 10년, 20년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지금은 가게를 조금 한 1, 2년, 2, 3년은 더 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가게를 접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1년 정도. 네. 그걸 떠나고 난다면 사실 뭘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리는 하고 있겠죠.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요리는 하고 있겠죠. 이 조리복은 입고 있겠죠. 어디서든. 생소하지만 매력적인 아시안 요리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나현정 씨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고 찾은 나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착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20여 개국의 나현정 씨처럼 재능 기부를 계기로 현지 창업을 해 정착한 봉사단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은 어디에든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네팔에서 커피 농장 조성 사업을 시작한 한 젊은 청년 사업가를 소개합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피칼. 세계적인 차 생산지인 인도 다즐링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 지역 역시 찻잎이 주요 생산 작물입니다. 그런데 차밭 사이에서 정민철 씨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커피나무 열매입니다.
old it is now? It's about 8 years old. 8 years And old. that's it. So when you grow coffee trees, does the coffee tree has to grow taller than this? No, Like ideal approximately we make size. it like 6 This feet, is the ideal 5 to 6 size. feet. 해발 1300m에서 자라는 커피 열매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랄수록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는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이게 이제 네팔 아라비카 원두 커피의 체리입니다. 이 상태를 지금 커피 체리라는 상태라고 부르고요. 수확한 다음에 까면은 이제 파치먼트. 이제 깠다가 이걸 또 말리면은 또 드라이 파치먼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큰 나무들 사이에 심어놓은 네팔의 커피나무. 큰 나무가 들이운 자연 그늘 아래서 커피 열매의 과육은 더 단단하고 크게 자랍니다. I see some insects. Yeah. So because no, they never took this care of this Cow. tree till they grow. Because and then the seed will go big. 오케이. 농가의 형편이 어려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칠 여유가 없어 네팔의 커피는 자연적으로 유기농 커피로 자랍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더 많이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의 나라 아니면은 되게 신기한 힌두교, 불교 이런 여러 종교들이 결합되어 있는 나라. 그러면서 와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누구나 다 잘 마시고 좋아하는 커피 이 사업을 네팔에서 마침 커피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커피다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커피 시장에서도 네팔의 유기농 커피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커피나무가 자라는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한낮엔 강렬한 태양이 충분한 일조량을 제공해주는 피칼 마을의 고산지대. 큰 일교차는 커피 열매의 밀도와 산도를 높여주면서 매혹적인 풍미의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정민철 씨는 이제 막 어린 커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묘목장에서 키운 커피 나무를 산비탈에 조성한 커피 농장에 옮겨 심는 중입니다. 지금 그 들고 있는 묘목은 몇 개월이나 된 거예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예. 된 거예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2월 달에 35,000그루 정도 심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을 다 여기 쪽 아래까지 다 심었다고 하네요. 비탈진 고산지대에 심는 커피나무는 기계화가 힘들어 일일이 사람 손에 의지해야 합니다. 제초제와 살충제를 많이 쓰는 걸로 악명이 높은 커피나무지만 네팔에선 중간중간 그늘을 들이울 나무만 심어줘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둡니다. 그 옮겨 심는 거는 이제 내년 여름에 저희가 한 3.5m 간격으로 지금 이건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3.5m 간격으로 심고 5m 간격으로 여기 보이시는 나무처럼 그 그늘나무를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좀 더 생각하면서 보호가 되고 커피 나무들도 그늘 안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Then I have to go a little bit further up. 커피나무가 자라기에 천혜의 환경을 지닌 고산 지역인 네팔에선 마치 우리네 시골에서 감나무를 심듯 집 근처에 커피나무를 심습니다. This area is very suitable for coffee farming as environmentally, you know, and elevation is also perfect because first when we came here a few years back, if you see in that area, they are growing coffee still. 네팔 최대의 차 생산지인 일람 지역에 위치한 피칼 마을. 경작지 대부분이 차밭인 이곳 주민들은 차를 재배해서 일일이 손으로 따서 지역 가공 공장에 납품을 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hat's why you brought a lot of monks. Exactly. Yeah. Nowadays, the only people who makes money in tea is a middleman. You know, either a person who buys tea and provide it to the factory, or the factory who process tea and sell it abroad.
but not the farmers. 커피 같은 경우에는 경작했을 때 한 3배 정도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에다 묘목 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커피 나눠주면서 커피나무도 좀 많이 심어라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하면은 그 수익이 훨씬 더 올라가시겠죠, 이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정민철 씨. 어쩌다 나무 심는 사업을 시작한 것일까? 군복무 중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잘 모르고 시작했어요. 네, 잘 모르고 시작해서 어떻게 뭐 법인을 등록을 하는 건지도 잘 몰랐었고 학교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재밌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죠. 네. 그때가 몇 그때 24살이었어요. 네. 24, 젊은 패기로 시작한 사업. 처음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나무를 심는 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상 공간의 나무가 현실 세계의 나무로 발전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거는 이제 모든 환경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뭐 벌레나 아니면은 이제 동물들의 아파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제 회복시키고 뭐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나무를 먼저 심고 그래야지 이제 동물이나 벌레들이 같이 찾아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사업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비칼 마을에 심는 커피나무를 통해 환경에도 농가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정민철 씨. 이번에 가상 공간에 심은 나무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건 정민철 씨의 사업 계획이 소셜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미팅 끝나고 바로 피칼로 가요. 그래서 그다음에 묘목들을 저희가 좀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커피나무.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그 사업들, 이런 접근의 사업들을 굉장히 저도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협력단에선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개발을 돕고 청년 사업가는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보다 현실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카트만두에 보면 굉장히 그 커피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브랜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네팔에 딱 왔을 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저희가 없잖아요. 네팔은 트리플레이시 아예 미지의 땅이지만은 네팔한테 코이카는 하나의 되게 커다란 원조 기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딱 다가갔을 때 코이카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다면은 다들 오케이 해주시고 다들 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커피나무는 심고 난 후 3년이 지나서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난 see you again. Yes. 수확한 커피 열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생두를 볶는 로스팅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아는 커피콩이 되는 겁니다. It's like, 정민철 씨는 네팔 최초의 커피 전문점인 협력업체를 통해서 커피 가공 공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Oh, yeah. Okay. So this is the medium roast. To discuss about the condition of the beans. This is medium roast. That should be a dark roast. Yeah. Oh, much darker. Yes. Much oily. When did you? November 13th. 로스팅 정도와 기술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공 공정의 기술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And they were actually searching for this package, Himalaya Java package from the internet, and they were asking like, "Hey, I couldn't find any Himalaya Java coffee from the internet." So
So I told them like, oh, we are the only one exporter for now. So For Korea. yeah.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커피나무 묘목에서 단단한 커피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So with him, I see a very good relationship for the future, and for him to really be interested in farming, that means he's really interested in coffee, not just buying now, selling, and tomorrow you don't know. So we are basically locked in the farm for next at least 4 to 5 years. We have to be locked in. So to be convinced to do business for a long term means, yes, his motives are good. So 여기 네팔처럼 커피나무를 심고 실제 커피를 마시는 느낌을 또 상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힘들이 좀 생각들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민철 씨가 조성하는 커피 농장은 피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정민철 씨 일행을 위해 작은 환영회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커피 농장에서 수익을 거두게 된다면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어린 과정이 있는데요. 조금 더 고학년 과정으로 개설을 하는 거를 지원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농사는 묘목을 심은 후 열매를 딸 때까지 3년간 아무런 수확도 없이 투자만 해야 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어쩌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정민철 씨는 작은 커피 묘목의 결실이 피칼 마을 농민들과 아이들에게 희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उहाँले जुन दिनुभएको एउटा जुन धारणा छ यो त यहाँ विद्यालयको लागि मात्र नभएर यो चाहिँ एउटा सिङ्गो समाजलाई नै टेवा पुग्छ भन्ने हामीले पूर्ण आशा राखेका छौँ. 네팔 커피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유기농 커피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잘 자라는 커피처럼 농가와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사실 커피 농가를 운영을 하시려면은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고 학교에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서포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젊음과 열정을 원동력 삼아 시작한 사업.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도전한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되게 힘들게 하지만 또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또 잘 하고 특히 젊었을 때 시작을 더 일찍 할수록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고 또 뭐 더 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세요. 도움을 주시고 그런 도움과 기회를 잘 잡아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차밭인 피칼 마을에 처음으로 조성된 커피 농장. 신이 허락한 자연의 품에서 단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고도가 높고 물과 공기가 맑은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 커피 열매는 천천히 성장해 단단하고 생명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막 잎사귀를 틔운 작은 커피나무 묘목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더 넓은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낯선 땅을 찾은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바로 막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지금도 여전히 막막해하는 후배들을 위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이민호 씨. 호주 골드코스트의 특급 리조트에서
수석 부조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호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호주 동부의 해안 도시 골드코스트. 서퍼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골드코스트는 그 이름처럼 어디를 가든 황금빛 해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안선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수많은 리조트들. 그중에서도 한 특급 리조트에 가면 특별한 한국인 셰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휴양지 리조트에서 한가롭게 조식 뷔페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유난히 바쁜 한 사람. 바로 이 리조트의 수석 부조리장인 이민호 씨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뷔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퍼가다 보면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도 해주고 빈 거 같은 경우는 다시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수석 부조리장인 이민호 씨는 조리사의 역할과 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바쁩니다. 이민호 씨가 관리하는 곳은 뷔페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주방이 그 호텔 뷔페하고 그리고 4개 알라카트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전부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 5개 식당이 전부 다 막힘 없이 똑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 여유로운 식당과는 달리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바삐 돌아갑니다. 6주 전 한 단계 높은 직위로 이동을 하며 이곳 리조트로 이직을 한 이민호 씨. 적응할 새도 없이 바쁘게 5곳의 주방을 오가며 요리합니다. 총 오늘 알라카트 나가는 것만 한 1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저 뷔페까지 해가지고 200명 정도 점심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곳 주방에 완벽히 적응이 안 된 상태. 직급은 낮아도 고참인 조리장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This before 18 minutes to the simmer. Yeah, so I will, 18 minutes. I normally do about 20 minutes. 20? Yeah. He's good. I like working with him. He's got a lot to learn still, but you know, with time he'll just get better and better. 주문이 끊기고 잠시 여유가 생겨도 이민호 씨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항상 제가 쓰는 공간은 서비스가 나가는 시간 외에는 항상 깨끗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겨우 한숨 돌리는 이민호 씨. 엄청 바쁘시네요. 네. 이제 아침에 그때 와갖고 이제 지금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8시간 만에 처음 마시는 물입니다. 셰프가 천직처럼 보이는 이민호 씨지만 처음부터 요리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이민호 씨. 어떻게 요리사가 된 걸까? 사실은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려고 부족한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호주에 왔다가 이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매력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깨끗한 청정 자연, 잘 갖춰진 복지제도, 그리고 여유로운 삶에 대한 태도. 어학연수를 왔다 호주의 매력에 빠진 이민호 씨는 아예 호주에 정착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영주권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상담을 했더니 셰프 또는 미용사가 되면 2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셰프의 길을 도전하게 됐고요. 30이 넘어 시작한 늦은 도전. 시작이 늦은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던 이민호 씨. 영주권을 따는 데 필요한 무보수 노동시간 970시간을 채우고도
1년 반을 더 무보수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욕심이 더 잘 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970시간 일을 끝나고 나서 제가 총괄 셰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일을 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총괄 셰프도 거기에 수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경력을 쌓아가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골드코스트 유일의 육성급 리조트에 한국인 최초로 입성한 이민호 씨.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 해서 이 사람들을 뭐 컨트롤하고 뭐 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안 듣는 부분이 가장 제일 힘들고요. 옳지. 결혼한 지 13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아이 갖는 것도 미뤘던 이민호 씨. 아이고. 호주에서 요리사로서 자리를 잡고 뒤늦게 낳은 아이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찰 대로 찼지만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아무나의 범주에 좀 속하고 싶었고요. 그 목표를 제일 마지막 목표가 이렇게 5성 호텔이나 6성 호텔의 총괄 셰프가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얼마 전부터 아내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이민호 씨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늦은 오후, 셰프로서 일과가 끝나면 이민호 씨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됩니다. 바로 해외 취업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멘토 활동입니다. 호주로 취업이나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활동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그 해외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또 해외로 취업하는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까지 가서 직접 강연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멘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호 씨. 후배들에겐 본인 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여기 친인척 연구도 없이 그냥 혼자 와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조언이 되면 나처럼 고생하는 길을 걷지는 않겠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함께 공부했던 200여 명 중 10%만이 성공했을 정도로 험난한 길을 통과한 이민호 씨. 후배들에겐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헤쳐나가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이메일 중에서 좀 황당했던 건 뭐냐면 저도 외국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당당하게 좋은 차 끌고 싶고 높은 직위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따끔하게 좀 충고를 했거든요. 도전 의식이 없이 너의 꿈이 없이 그냥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너가 갖고 싶은 거를 갖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답장에 욕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따끔하지만 현실적인 충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정보. 이민호 씨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민호 씨의 멘토 활동은 온라인상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Hi, how are you guys? How are you? 민지 씨 안녕하세요.
민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빴어요? 오늘 바쁘죠? 어저께 400명 했다 그러던데. 400명. 네.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얼른 해주고 오세요. 이따 봐요. 같은 리조트 내 야외 식당에서 근무하는 유학생 조민지 씨. 지금 같이 너무 직업정신이 투철한데 쟁반까지 갖고 다니려고 그러고. 호텔 경영을 전공하며 이곳에서 수습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후배여서인지 이민호 씨는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인턴십이 끝나고 나면 이게 내가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인턴십이 딱 끝나면 그 지금 매니저 있잖아요. 풀만 매니저나 지금 원래 총괄 매니저 레니한테 나 서티피케이트 하나만 해달라고 얘기해. 아, 증명서요? 증명서. 총괄 셰프한테 받은 거예요. 이집트 셰프라고.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확인서. 8월 이거는 취업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했다 하는 경력 증명서예요. 이거는 경력 증명서고 또 혹시 나는 좀 내가 또 했던 게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혼자 로그북을 만들었어. 로그북. 아, 로그북이요?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했다. 너 오늘 10시간 뱅킷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 해갖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지 한마디로. 증빙 자료로. 이런 거 몰랐죠? 네. 총 전보다 오늘 일했던 시간은 몇 시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남들보다 1년 6개월이나 더 길게 무보수로 일을 했던 이민호 씨.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 입금 내역도 없다 보니 본인이 직접 일을 한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근무 시간을 체크하고 총 주방장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무료라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이 다 무료. 그래도 셰프님이랑 멘토링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정보도 얻고 몰랐던 사이트나 이제 그런 것도 알아보고 로그북 같은 거는 진짜 거의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진짜 그런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일단은 페이스 투 페이스니까요. 오히려 말로 하는 게 사람들이 더 누구나 다 편하잖아요. 글보다는. 내가 책을 글로 읽는 것보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오히려 더 많이 기억에 남듯이 아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민호 씨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이 꼭 그 꿈을 이뤄 다시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는 이민호 씨. 오늘도 전쟁터 같은 주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나면 전장으로 출동할 준비 완료. 지각이라도 한 듯 바삐 서둘러 왔지만 오히려 가장 빠른 출근을 한 이민호 씨입니다. 원래 출근 시간은 7시까지인데요. 보통 35분에서 45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으면 아무래도 제가 계속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편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결과들 때문에 위에 분들이 보실 때 좀 많이 부지런하구나. 그래서 한국인들은 또 좀 더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남들보다 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 이민호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민호 씨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이 리조트로 이끌어준 총괄 셰프. 그가 바라보는 이민호 씨는 과연 어떤 셰프일까? Minho is a very talented chef and very humble, and but at the same time it's all about if your heart and soul is with the industry, that's all what counts. 삶이 좀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고통도 언젠간 나에게 있어서 추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께 하고 싶은 말은 나와라, 나와서 겪어라, 겪고 도전해라.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열정을 품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이민호 씨. 하지만 그 도전엔 막연한 환상보다 철저한 준비가 우선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떠난 청년들이 전하는 도전의 메시지.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한국은 너무 진짜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고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나는 할 수 있고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밖으로 눈을 돌리고 시선을 낮추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출발이 늦었다고 포기하기엔 이르다. 우선 겪고 도전해라. 고통도 언젠가는 힘이 된다. 열정과 패기, 젊음의 특권.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 특히 젊었을 때 시작을 더 일찍 할수록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고 또 뭐 더 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세요. 도움을 주시고. 늘 끊임없이 꿈을 꾸는 사람만이 도전을 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꿈을 터무니없이 많이 꾸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생각만으론 힘이 없다. 우선 행동으로 옮겨라. 생각은 많이 해요. 여러 젊은 사람, 생각은 힘이 없어요. 행동해야 돼요. 와야 돼요. Trust your